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유건일 주필이 따끔한 일침을 날렸습니다. 유주필은 국민의힘은 아직도 이준석과 유승민의 눈치를 보는가 라면서 회색 박쥐 기회주의를 그만하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또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직도 운동권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주눅이 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건일 주필은 최근 칼럼에서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의 발언부터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유주필은 국민의힘 사무총장 이철규가 이준석 공천 가능성에 관해 알쏭달쏭한 말을 여러 가지로 했다. 이준석 공천 여부를 묻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마시는 것, 아직은 미지수란 뉘앙스다. 그가 그간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가 판단할 문제, 공천할 의도가 있음을 살짝 엿보인 어법이다. 당원 지지자가 판단할 문제, 슬쩍 발을 빼는 듯 능청을 부린다. 당내 여론을 떠보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이철규 사무총장의 말 중 이준석, 유승민 공천 배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 이쯤 되면 이건 공천을 주고 싶다는 속내를 완전히 드러낸 것이다. 이준석 공천 받으려면 더 성숙해져야. 아마도 이준석이 훨씬 성숙해졌다. 그러니 이제 그를 살려주자라는 수법을 쓸 모양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유건일 주필은 이어서 이준석이 중요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다. 이걸 보고 국민의힘 당권파가 당을 어떤 노선으로 끌고 가려 하는지 그 속셈을 간파하려고 거론하는 것이다 라면서 이준석을 살려주고 띄우려고 은근히 수를 쓰는 투를 보면 국민의힘은 역시 자유주의 전사로 나가는 것을 피하고 좌클릭한 중간파로 살아갈 눈치임이 확실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유주필은 이어서 지금 한국의 비좌파에는 두 개의 상반된 노선이 대립하고 있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는 정통 자유주의 철학 세계관 정책이다. 국제정치에서 이 자유의 세계관은 한미일협력에 기초한 북중러 대륙 전체주의에 대한 가치론적, 전략적 대치를 선명하게 부각했다. 국내적으로는 주사파 및 불법 노동운동, 좌익 이권 카르텔 척결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국민의힘 당권파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렬한 자유 레지스탕스 면모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쌀뜨물 같고 뜨뜻미지근하고 회색 박쥐 같은 기회주의질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중도임내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공자님의 중용이나 부처님의 중도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팔방미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양방미인 같은 처세술 따위에 불과하다. 그들은 이런 국리를 할 것이다. 세상은 좌양좌가 대세다. 우파는 20, 30, 40이 다 싫어한다. 페미니스트도 환경론자들도 좌파, 중간파 언론도 우파를 적대하고 탓한다. 그래서 우리도 50% 정도는 좌로 클릭해야 한다. 학부 시절에 우리는 도서관에서 고시 공부나 하고 유학 갈 국리나 했다. 우리는 데모할 용기는 없었다. 이게 항상 꿀려서 운동권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주눅이 든다. 그렇다면 결론은 우리는 좌파는 못해도 우파 소리만은 듣지 않도록 처신하겠다. 그러니 운동권 우리 우파 안 할 테니 좀 봐줘. 국민의힘과 그 전신들은 세상 사는 방법을 그렇게 딱 정한 부류다. 그들의 득표활동의 대종은 따라서 이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유건일 주필이 분석한 국민의힘의 기회주의 당권파의 득표 전략은 이런 내용입니다. 좌파는 우리를 안 찍을 것이다. 우린 그 대신 중도로 좌클릭하자. 그럼 꼰대, 틀딱, 우파표는 어떡하느냐고? 그런 걱정일랑 하들들 말아라. 그것들 우리 말고 또 누굴 찍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유건일 주필은 이어서 위말에 이렇게 답해주마. 권위주의 시절에 데모 한번 뼈지게 못해봤을 국민의힘 흑살이 쭉정이 것더라. 너희가 또 출마하면 나 너희 것들 2번 다시 절대로 안 찍어. 그럼 어쩌자는 거냐고? 그냥 저냥 살다 죽으련다. 그래도 좌파는 아니니까 국민의힘 찍어야 한다고? 얼씨구 놀고 있네. 너
퇴퇴퇴 필자 개인의 결이다. 이렇게 칼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건일 주필은 이번 칼럼에서 분명히 선언을 한 겁니다. 뭐냐면 국민의힘 후보로 만약 내년 총선에서 이준석, 유승민, 하태경 따위의 인간들이 공천을 받아서 나가면 적어도 그런 국민의힘 후보에게는 투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설사 그 반대급부로 국민의힘이 원하지 않는 선거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그건 그런 후보를 공천한 국민의힘 너희들 책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자유우파, 보수우파 성향 유권자들은 많은 경우에 현재 국민의힘 계열의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쪽의 득세는 안 되는 것 아니냐면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심정으로 국민의힘 계열 후보를 찍었지만 유건일 주필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도 생각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에게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내년 총선에서 만약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유승민, 이준석, 하태경 이런 류의 인간이 공천을 받아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면 절대로 그 후보를 찍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제3의 후보, 보다 더 자유주의적인 후보가 있으면 찍을 것이고 그런 후보가 영 없으면 차라리 기권을 하면 했지 이준석 따위를 내 손으로 찍는 일은 앞으로 영원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한국의 자유우파, 보수우파 성향 국민들 가운데 비슷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국민이 적지 않습니다. 과거와 같이 저당이 싫으니까 이 당 마음에 안 들지만은 찍겠다. 이 짓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이 유건일 주필의 생각이고 저 권순알의 생각이고 또 상당수 한국의 애국 시민들의 생각일 겁니다.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오늘 조선일보에서 민주당을 향해서 따끔하게 질타하는 사설을 썼습니다. 괴담 정당이 되어버린 민주당, 양심의 문제 아닌가라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괴담을 퍼뜨리면서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질타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사설에서 6년에 걸친 환경영향평가 결과 사드 전자파는 인체 보건 기준 53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사드 전자파에 사람이 튀겨진다는 괴담을 주장해온 민주당은 사과하지 않았다. 그 대신 22일부터 이틀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동해안에서 후쿠시마 괴담 여론몰이에 나섰다. 태평양으로 방류되는 일본 오염수는 한국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또다시 괴담 마케팅에 나선 것이다 라고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괴담의 시작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는 가짜뉴스에 올라타면서부터였다. 한국인 유전자 구조가 취약해 95%가 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식의 괴담을 유포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자극했다. 뇌송송 구멍타기라는 황당한 슬로건을 내건 광우병 집회를 전국에서 주도하다시피 했다. 모두가 희극 같은 엉터리 주장이지만 당시엔 국민 정서를 흔들어 큰 정치적 효과를 보았다. 민주당은 이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때는 좌초설, 기뢰설 등 가전괴담을 만들어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표가 지명했다가 사퇴한 혁신위원장은 천안함은 자폭이라고 주장했던 인물이었다. 세월호가 우리 잠수함의 충돌에 침몰했다는 황당괴담에 동조한 의원도 한둘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또 세월호 참사 때 민주당이 제기한 박근혜 대통령 7시간 의혹은 차마 지면으로 옮길 수 없을 정도로 저속한 괴담들이었다. 2016년 최순실 사건 때는 박정희 통치 자금이 300조 원, 최순실 일가 은닉 재산이 조단이라는 괴담도 민주당 중진 의원을 통해서 퍼져나갔다. 민주당은 수돗물 민영화 괴담, 인천공항 민영화 괴담도 만들어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추가로 코멘트를 하자면 세월호 침몰 사고로부터 탄핵정변 때까지 상황에서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한국의 언론, 좌파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른바 비좌파 주류 언론들도 상당히 많은 괴담을 지면 또는 방송을 통해서 내보내서 국민 여론을 오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든다면 조선일보의 최모 씨,
동아일보의 김모 씨, 중앙일보의 이모 씨 같은 사람들의 글이 악성 괴담과 직접 연결되는 국민 여론을 오도한 그야말로 선동적인 대단히 문제가 많은 글들이었죠. 그런 부분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잘못된 괴담이 횡행할 때 그 사회의 무게를 바로잡아주고 중심을 잡아줘야 할 조선동아 중앙일보의 책임도 결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설은 이어서 정당은 때로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자칫 은폐될 수 있는 진실이 드러나는 순기능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그동안 퍼뜨려온 괴담들은 그런 합리적 의심 차원의 문제 제기가 아니었다. 누구나 조금만 사실을 파악해보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사실이 아닌 줄 뻔히 알만한 내용이지만 오직 상대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사실인 듯이 주장한 것이다. 혹세 무민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의 마지막 문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10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 없는 민주당발 괴담 중 사실 비슷한 것으로도 판명난 것이 없다. 그때그때 국민들의 불안심리, 특히 먹거리나 건강과 관련된 심리를 자극해 괴담의 효과를 키워왔다. 이 때문에 국가가 치러야 했던 비용은 심각하다. 민주당에는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의원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이 괴담이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단순한 정쟁이 아니라 양심의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사설을 마무리했습니다. 민주당을 괴담 정당으로 규정한 이번 조선일보 사설은 상당히 예리한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후쿠시마 괴담과 관련해서는 특히 조선일보가 기사와 또 사설, 칼럼 등을 통해서 정면으로 대응하고 있는 부분은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한국의 좌익 세력이 열심히 펌프질하고 있는 후쿠시마 괴담은 일정 수준 이상의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적어도 비좌파 주류 매체들이 중심만 잡아주면 그래도 좌익 세력에서 아무리 먼 짓을 하더라도 전체 나라가 흔들리고 뒤집어지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좌파 주류 매체들까지 거기에 같이 편성해버리면 나라가 정말 완전히 속말로 개판이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당 사기 탄핵 사건이었습니다. 전언론이 가세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특히 언론인들은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짧은 소식 하나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경남 진주시 갑에서 삼선 의원이죠. 박대출 의장이 최근 자신의 SNS에 올린 한국의 3대 불가사의라고 불릴 만한 정신승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출 의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형수욕설, 형님 정신병원 논란에도 남에게 폐륜이라 손가락질하는 분, 풍산개 버린 뒤 무상양육한 것 고마워해야 할 일이라는 분, 딸 부정 입학에도 피해받은 수험생 없다는 분, 3대 불가사의라 불릴 만한 정신승리입니다. 이보다 더 경이로운 불가사의는 이런 정신승리를 추종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 이렇게 썼습니다. 이 세 명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람은 이재명이고 두 번째는 문재인이고 세 번째는 조국이네요. 문재인, 이재명, 조국의 발언들은 3대 불가사의로 불릴 만한 정신승리인데 더 경이로운 것은 그런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조국 같은 사람을 추종하는 그런 국민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라는 겁니다. 아주 따끔한 일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